네, 이어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브리핑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날씨도 꿀꿀하고 한데 좀 훈훈한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 방송 끝나면 뭐 그 큰 비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얼른 또 브리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 아마존 숲파괴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든 중장비들이 대거 쓰이고 있다. 이런 소식 이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당 중장비 업체가 아마존 파괴에 동원되고 있는 중장비 판매 전면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달 28일 HD 현대건설기계는 아마존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파괴에 동원되고 있는 중장비 판매 중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서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아마존 파괴 불법 환경 훼손 활동을 미연에 방지해서 인류의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또 컴플라이언스 체계 즉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아마존 보호 대책에 나서겠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단이 나오기까지 좀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네, 기후환경단체의 끈질긴 팩트 조사가 아, 있었습니다. 요즘 또 소비자들이 네. 그냥 소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NGO들도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말하면 뭐랄까 팩트 폭격? 네, 그냥 팩트 폭격이 아니라 3년 동안을 현장 실사 조사를 한 거예요. 끈질겼네요. 예, 더구나 아마존 일대가 사실 사람이 이렇게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더구나 불법 금채굴 현장 이거를 드론을 띄우고 또는 이제 항공 촬영을 통해 가지고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아마존 지역의 채굴 현장에서 동원되고 있는 중장비가 어느 회사 어디 거냐라는 거를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중장비 불법 채굴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중장비 10대 중에 4대가 HD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였다라는 거를 딱 밝혀내고 사진과 통계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문제는 한국어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3개 언어로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를 했고 또 이 보고서를 브라질 검찰청에도 제출할 계획이었다는 이를 기반으로 또 브라질 현지에서도 이제 불법 활동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라질 현지 검찰은 중장비 제조업체를 상대로 또 공익적인 민사소송을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결단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그 정도까지 네. 할 정도로 진짜 기후에 진심인 시민들이 아, 이 데이터를 탁탁탁탁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 부인할 수 없게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빼박 이런 말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빼박 증거를 만들어 저는 버렸네요. 어쨌든 이 네. 3년간을 이렇게 찍고 그 활동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경이롭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웬만한 없습니다. 의지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게 뭐 ESG 경영, 요즘 RE100 이런 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높게 요구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 폭로가 되게 큰 부담처럼 느껴지긴 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전에 환경 사건을 대하는 것하고 요즘 기업의 환경 사건을 대하는 그 태도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이게 이 현대건설기계가 직접 채굴업자한테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현지 판매업자가 현대로부터 기계를 사서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쪽에서는 아이 뭐 우리는 그냥 제조사고 판매는 현지 유통업체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대응을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판매 유통업체는 뭐 브라질 말로 뭐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좀 오리무중에 빠졌었는데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지겠다라는 면에서 이 현대 측의 이번 결단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비록 직접적인 판매 책임은 없었지만 우리가 제조한 물건이 아마존 숲파괴에 활용되고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폭로를 한 그린피스 환경단체도 박수, 또 결단을 내린 현대 측에도 박수를 보낼 진짜, 만한 네. 사안인 것 같아요.
현실은 심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죠. 네. 이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불법 채굴로 인해서 파괴된 열대우림의 연평균 면적이 그 앞선 10년 평균치에 비해서 3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채굴로 사라진 산림이 서울 전체 면적의 3.5배에 달한다는 어마어마한 3.5배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넓은 광활한 서울 면적의 한 4배 가까운 그런 숲이 3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90% 이상이 아마존 생태보호구역에서 벌어졌다. 더구나 수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원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참담한 수준이었는데요. 브라질 보건부가 지난 4년 동안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 금채굴로 이렇게 숲이 사라지고 거주 구역이 완전히 이렇게 말라가면서 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또 수은 중독, 말라리아 등으로 사망한 것이 그래서 관련해서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심각했군요. 그래서 현지에서의 비판 여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현대중장비의 현지 판매 업체 대표가 또 검찰에 출두하고 또 청문회에 와서 사실을 실토하게 됐죠. 현대 굴착기 600대를 채굴업자들한테 팔았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이 높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판매 중단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좀 단체도 그렇고 현지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지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달에 그린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브라질 원주민들이 한국까지 날아왔었어요, 같이. 그래서 같이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는데요. 그린피스도 그렇고 원주민들도 그렇고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특히 ESG 경영을 강조해온 HD 현대건설 기계가 이제 언행일치를 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인해서 불법 금채굴로 인한 아마존 파괴가 확대되는 속도를 크게 늦추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하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불법 금채굴하고 지금 이 첨단 굴삭기를 활용한 불채굴은 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숲을 파괴하는 속도도 네. 다르고, 그러니까 사진하고 영상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거의 학교 운동장 몇 배에 관련된 그런 면적을 싹 밀어버려요. 풀 한 폭이 안 자라게. 그래놓고 땅을 파면서 불법 금을채굴은 다 굴삭기였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중장비가 동원된다라는 것 그랬구나.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그린피스 브라질 아마존 선임 캠페이너를 비롯해서 또 아마존 카야포 원주민 지도자 도코 다칵 이레 이 원주민들의 이름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발음이 좀 서툴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간 금채굴을 반대해 왔는데 이 현대 조치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 금채굴의 중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글로벌 기업체들도 더 이상 중장비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검찰에서는 이 불법 금채굴에 쓰인 중장비가 현지에서 발견되면 바로 그냥 불을 태운대요. 진짜요? 그 포크레인 굴삭기를. 그 정도로 현지에서는 강경하게 네. 대응을 하는데 잘 잡히지 않는다. 네. 뭐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다 이런 교과서에서 보던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네. 우리 DJ님 학교 다니실 때도 이런 대목 배우셨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허파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네이처에 실린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브라질 영토에 있는 아마존이 워낙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보는데 브라질 영토에 가장 많죠. 아마존 산림의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다. 그래서 허파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채굴 같은 이제 벌목으로 인해서 가뭄, 폭염, 화재가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던 지구를 위해 흡수해 주던 아마존이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다시 지구의 허파가 돼서 탄소 중립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의 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 서울의 3.5배 그 정도가 3년 만에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빠른 속도로 그렇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음. 그래서 좀 그 빨리. 현지에서는 사실 뭐 브라질 이 대통령 선거하고도 관련이 됐다 그래요. 아, 이 브라질 전임 대통령은 이런 불법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가겠다. 뭐 이러면서 정치까지 연관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환경이랑 이슈가 정치가 됐죠. 또 이렇게 네, 엮일 정도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